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네. 5월달이 중반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도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기싸움이 한창인 이런 시장에서 저희는 어느 쪽에 붙어야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수다를 같이 떨어보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에서 뺄 수 없는 코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내기,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유망 종목 이 두 가지를 꼭 챙겨보시면서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항상 나와 계신 든든한 매눈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박경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경석 대표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얘기하자면 어려운 장세였죠. 네. 월요일 화요일부터 뭐 지수는 월요일 화수 좀 달아날 것 같다 그랬는데 코스닥은 그렇죠. 뭐 오랜만에 2% 떨어지는 거 두 번 땅땅. 그렇죠. 그래서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관계로 뭐 이발도 하셨나요? 뭐 이발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세수하셔야 되고 이발하셔야 되고 그쵸, 면도하셔야 되고 뭐 그런 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맞아 떨어져.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훤해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훤한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해주실 거죠? 뭐 잘 맞지가 않아요. 모든 결과는 내기에서 나오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는 전문가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 뭐 반쪽짜리 장이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물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지수를 자꾸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계속 이제 상방대응만 하면은 계속해서 수익은 났었는데. 그러면서 또 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재미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지겨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지겨웠어도 돈은 벌었다 이 얘기시죠? 아주 잘 벌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못 보셨습니까? 어쩐지 항상 커피를 안 사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은 매누님께서 어떤 커피를 사오실까? 그래서 그걸 많이 좀 즐겼었는데 제가 사오겠습니다. 그 커피 힘내십시오. 드시고 계시죠, 다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대응하시기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저희 지난주 내기도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가운데. 제가 맞췄는데? 메이누님이 맞추셨다고 우기시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좀 2030 돌파로 얘기했어요. 2030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2030 돌파를 못한다고. 돌파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시 보기 코너를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까 PD님께서 돌려보고서 맞으면 이걸로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그거 괜찮네요. 그거 괜찮은데 한 사람 몰아가기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확실한 어떤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내기도 재미없고 시장도 재미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희가 물러설 수 없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 지난주에 했던 지수 흐름들들 박경석 대표님 이번 주 내기는 어느 쪽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계속 상방입니다. 상방.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5월 달의 넷째 주, 오늘 5월 23일이죠. 5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20이 막 돌파를 할랑말랑하는 이 가운데 그러면 다음 주는 다음 주는 2020 돌파? 너무 쉽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거래소 지수를 한 2% 정도 상승을 얘기하는. 물론 이제 저번은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뭐 급등을 해서 거의 뭐 6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뭐 그런 장세였는데 뭐 얘기하자면 지금 장세가 뭐 다시 한번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좀 끌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가망성은 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약하게 2040 찍는다.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시장은 2040을 돌파해서 적어도 한 번은 위쪽에서 훅 하고 들어온다. 저 이제 뭐 얘기했던 사실은 2050까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약간 쇠가슴이라서 우리 강하신 우리 메이누님께서 이제 좀 이번에는 좀 위쪽을 좀 얘기해 주시는. 알겠습니다.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박경석 대표님이 부르짖음은 2040선 돌파한다. 거기에 내기를 딱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설 수 없다. 매는 전문가님. 여기선 또 멋진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한번 또 지수를 던지셔야죠. 2050 돌파를 그래도 종가상은 몰라도 한번 찍는 걸로. 장중에 2050 돌파를 했다가 내려올 수는 있다. 하지만 2050은 돌파한다.
그 쓸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금 선물 일봉이랑 그 지수 일봉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그 밑바닥이 많이 떨어질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 담았었다가 네. 1차를 청산할 목표가는 지나쳤어요. 네, 근데 네. 기길래 다 팔았는데 네. 예, 오늘 다시 재차 붙였거든요. 재차 붙이는 이유가 네. 1월 2일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까지 네. 예, 지수선물 일봉상 거기다 붙이는데 네. 그 목표가가 2050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못 먹어도 고해야죠. 뭐 네. 2040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네. 예, 그래도 가주면은 술 한잔 사는 예. 거. 네. 예, 저는 안 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한 그 근거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매매한 얘기만 해주시네요. 예. 근거에 대해서 좋겠다라는 가면 희망과 함께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짊어져 보겠다 내가. 예. 그래도 선물 메인이 뭐 네. 그래도 그 뭐 6영업 거래인가 7영업 거래일이 전일까지 한 2조 가까이 샀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네. 예, 뭐 그 정도 샀으면 네. 그 급락이 나올 때도 기간이 선물이랑 그 현물을 1조 원 이상 사는 걸 보고서 떨어진 자체까지 빨리 올리겠다고 생각을 한 만큼 네. 지금 뭐 외국인이 그래도 2조 원을 사줬으면 네. 예, 더 한번 이제 지금까지 좀 겨줬다면 네. 이제는 일봉상 지켜낸 걸 확인했으니까 네. 한번 좀 다음 주에는 네. 예, 1월 2일 급락자리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205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외국인 형님들께서, 예, 2조까지 샀는데 1조 더 사야지. 그리고 다음 주 기다리시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좀 해야죠. 예. 영어가 좀 되시나 보죠? 예. 그럼 중국어가 되십니까? 야오마. 네. 예. 여기까지.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중국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2040 돌파에 대해서 박경석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네. 매눈 전문가님께서는 2050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결국에는 두 전문가님 2030을 바꿔야 되는데 똑같이. 됐습니다. 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 강한 건호 같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 네. 부장님. 지금 한번 이제 해야죠. 저한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승부가 안 날 때 옆에서 지는 거로. 네, 그렇죠. 네. 저는 다음 주에는 별 재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저기 뭐지? 안 맞으면 네. 옆쪽에서 그렇죠. 네. 이제 떨어진 공은 제가 줍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이기 아니다 여기. 예. 불리하니까. 지금 PD님께서 확인 결과 돌려보시기를 하셨답니다. 예. 근데 확인 결과 우기지 마십시오, 매누님. 2030선을 못 간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못 간다고. 예. 네.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2030선을 못 간다. 예, 못 간다. 맞네요. 네. 예. 못 간다고 축하드립니다. 얘기했어요? 예. 못 간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축하드립니다. 별로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내기에 또 지금 한 4번 정도 했는데 그중 한 3번은 근데 너무 이기셨지. 쉽다. 2030을 못 간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요. 나는 그럼 2050도 못 간다고 해야지. 그럼. 2030선을 돌파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2030선을 못 간다 그러면. 원래 내기는 끝나고 나서는 말이 많습니다. 항상. 그런데 제한적인 상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근데 왜 잘못 내가 이해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030선을 돌파를 했었으면은 이제 매누님이 지는 거고. 아마 2030 돌파했으니까 50선까지 갔었으면 이제 박형석 대표님이 나도 2030선 얘기하고 돌파한다고 얘기했어. 2050선 우리 많이 잡았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진짜 얘기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그럼. 그렇죠.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냥 대충 던졌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 다 하시겠죠. 그렇죠. 예. 역시 매눈 전문가님은 돈 자랑 오늘도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40과 50 다음 주 괜찮았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길 때 좀 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파생을 하시는 매눈 전문가님께서는 아마 잘하면 대박이 나셔서 저 다음 주에 차 바꿉니다.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양매수인가요? 양매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얼핏 들고 있는데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의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박형석 대표님, 지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기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개인들이 뺏겼죠. 결국은 그렇죠. 개인들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13일 날인가? 네. 5월 13일 날부터 봤더니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한 것 같고 외국인이 한 2조 4천억 정도 그렇죠. 순매수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기관이 매도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뭐 시장이 강세장이고 제가 그 얘기하자면 뭐 기관이 어쩔 수 없이 네. 그 펀드 환매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사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네. 지금 뭐 2천 넘으면 팔아야 된다 막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거의 좀 강박관념이죠. 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이제 방송 중이나 뭐 골든타임에 계속 지금 이런 장세가 없다. 그러니까 네. 얘기하자면 계속 2천선 위에서 이렇게 놀 때, 그러니까 네. 뭐 거의 뭐 지금 7일 이상인가요? 그렇죠. 계속 뭐 이렇게 달아내고 있어갖고, 네. 뭐 이 정도 장세라면 한번 윗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봤더니, 네. 98% 보유하고 계시다고. 주식으로. 주식으로 이미. 네, 말씀은, 채우셨어요. 네,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셔놓고, 네. 사실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시다. 예. 네, 그렇죠. 이제 갖고, 네. 뭐 시장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네. 볼 때는 뭐 다음 주가 또 2050선까지 갈 수도 있고 2040선 아니면 더 세게 갈 수도 있다고. 내기가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네. 이제 너무 이제 크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러면 결국엔 외국인들이 이긴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끌려가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 기관은 바보입니까? 기관이야. 이제 기관에서 진정한 기관에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기관들은 개인 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펀드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기관들이 파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자꾸 헛매가 들어오니까 네, 어쩔 수 그걸 없이. 파는 거고 네. 뭐 진정한 기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기금 정도, 네, 네. 연기금 정도가 진정한 기관이고 나머지는 뭐 기관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뭐 얘기하자면 고객들이 원하면 중개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분위기가. 그러면 만약 이 상황에서 이제 기관이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어떤 공매도도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수가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탁 터진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청산시키면서 이게 가속화돼서 한 번에 그냥 쭉 급등한다 이런 논리도 많습니다. 이거 그럴 네. 가망성도 높죠. 지금 네. 뭐 분위기가 좀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공매도 주위에 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이제 많이 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일단은 뭐 분위기가 지금 보면 대차거래 해갖고 뭐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네. 사람들이 뭐 신용으로 빌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신용까지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보니까 기사에 개인 뭐 거래소나 코스닥의 개인 신용 투자 비중 확 뭐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일같이 이제 증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매일 그러니까 뭐, 증자하고 싶고요. 예. 계좌를 증자시키고 싶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날짜는 잘 기억 못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얘기하자면 시장이 좀 좋을 때 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금다가 좀 맞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좀 이제 그런 비슷하게 이제 2% 빠지면서 아마 개인분들이 좀 많이 뺏기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샤킹이 아닌가. 이제 거래소가 먼저 샤킹이 나왔었고 네. 1940선까지 깨는 그렇죠. 그거 안 깼으면 이겼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샤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끝까지 생각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내기한 거 내가 이긴 거 아직도 친구한테 못 받고 있는데 그거 아직도 얘기해요. 설마 지금 예 상당히 오랜 알겠습니다. 예. 20년 넘게 기억하고. 네. 지면 안 되겠네요. 조금 두려워지는 시작합니다. 네. 아니 좀 트리플 A형이라서 좀 소심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외국인을 믿자, 외국인의 힘을 믿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매는 전문가님. 예. 지금 시작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막 매수하는 거에 또 주요 자금원이 유럽계 자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캐리 트레이드 쪽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니까 뭐 사실 2009년 10년에 캐리 트레이드가 좀 많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유럽 국지적으로 뭐 스페인도 안 좋고 뭐 헝가리 이런 쪽으로 좀 그랬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얼마 전에 FOMC에서 이제 미국 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이제 밝혀가지고 그렇죠.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네. 계속해서 뭐 양적완화 이런 거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은 네. 그만큼 유럽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만큼 그렇죠. 그 유로 쪽에서 양적 완화해서 그 돈을 풀 테니까 네. 그 돈이 좀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그렇죠. 않고 네. 좀 유럽 내부적으로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쪽에 대한 통화 정책으로 걔네들이 어떤 자본 조달 비용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지금 들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갑자기 매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박학다식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오랜만이어서. 근데 제가 그 월요일인가 월요일에 그 선물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이번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들어와주면
빵 튄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잡아라 이렇게 그 월요일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조건 자체가 금리 인하를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유럽 그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예 아무래도 캐리 트레이드는 좀 국내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뭐 사주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일이고 또 보니까 그 대차장고도 대형주나 그 대형주 좀 줄고 예, 중소형주는 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그 예수금이라 아니라 예탁금 고객 예탁금도 2020선에서 올라왔을 때는 조금 빠지더니 또 얼마 전부터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옆집 아줌마가 펀드를 얘기하면은 그때는 주식을 팔 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농담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옆집 아줌마가 펀드를 얘기해도 더 붙여야 될 때다라고 안 하죠. 요즘은 하루 지쳐서 몇 번째요? 제 2,000개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그냥 저는 그냥 외국인 형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6월 달에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를 ECB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또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더 매수가 더 강해질까요? 아무래도 일어나면 좋고 그 달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달러가 아무래도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 만큼이 걔네들 유로 불린 만큼 2009년 10년처럼 뭐 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지금 워낙 강세고 좀 선에서 잘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가치가 살아있는 원화 쪽이 그래도 조금 다른 나라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외누님이 그런 식견을 갖고 있으리라고 조금 다시 한번 제가 평가를 하겠는데요. 보통 보면은 항상 매매한 얘기가 항상 끝에 나오면서 또 돈 번 얘기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순수한 지식을 얘기하시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안 그러셨었어요. 초기에는 이 컨셉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샀다. 초기에는 아주 샤프하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역시 매는 참 이름 잘 지었다 그러는데 좀 갈수록 많이 변질이 되셨죠. 그러다가 다시 예전에로 돌아오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쪽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좀 더 커진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쪽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박항석 대표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간다. 이제 지금 2050, 2040 간다로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 거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대형주 사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사실은 잘못 갈아타면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이제 다른 서 있는 말을 갈아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말이 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주식이라는 게 전 종목 다 가면 참 좋겠지만 이게 이제 얘기하자면 그 우리 두더지 게임 하듯이 요게 확 튀었다 요게 확 튀었다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 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하라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믿고 이제 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먼저 뜨는 거는 대형주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소형주를 이제 그 매수세가 옮겨가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까지 이번 주죠 월화수목금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수는 달아매고 거래소 지수는 달아매고 코스닥은 빠졌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빠진 것 중에서 빨리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빠져갖고 옆으로 횡보하고 한 3일 정도 이제 횡보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이제 그걸 팔고 대형주로 갈아타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대로 있자. 결론은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지현다형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를 찍을 때 답을 바꾸면 꼭 그게 이제 얘기하자면 그래도 이제 기다리면 결론은 다 올라요. 결론은 다 오르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대형주가 가는 걸 먹는다고 해봤자 대형주가 뭐 지금 뭐 강하게 간다면 한 2060 뭐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바꾸실 겁니까? 이건 이제 다음 주까지가 아니고 일단 이제 뭐 어느 정도 달아매고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상승하고 달아매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온 폭만큼 갈 가망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포인트 더 지금에서 60포인트 하면 2080선까지거든요. 근데 뭐 그게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강하게 갈 수 있어서 대형주가 가는데 사실은 그거 해봤자 2, 3%예요. 그렇죠. 그렇죠. 2, 3, 뭐 많이 돼봤자 2, 3%인데. 반대로
또 말이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네. 그 가는데 그러니까 2, 3% 먹으려고 지금 종목을 팔고 간다 그러면 2, 3% 아마 먹고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언제 칠지 모르니까. 그럼 뭐 알겠습니다. 종목마다 각자 알아서. 예. 근데 하여튼 지수가 좀 많이 좀 뛸 것 같다 느낌에. 아, 예. 계속 이렇게 달아매는 거 보니까 원래는 빼야 되는데 네. 빼는 것 같으면서도 올리고 올리는 것 같으면서 빼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그래도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지수 관련주가 좀 먼저 갈 것 같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먼저 강해지는데 그렇다고 네. 굳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 말고 그렇죠. 기다려보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네.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매는 전문가님. 예. 예.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대형주와 소형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형주를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그 대답에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예스라고 하겠는데요. 네. 뭐 그 전에도 이제 같은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뭐 실상 가는 종목만 가니까 굳이 그 그렇죠. 대형주 소형주 전 이렇게 크게 가리진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말씀처럼 예. 예, 지수가 날아가면 아무래도 대형주가 날아가야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대형주 쪽이 네.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건 뭐 그냥 평균적인 가격 단가에서는 그렇죠. 그냥 무난하게 그 정도는 그냥 가겠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컨셉 싸움은 그렇게 예. 없다. 그래도 나는 종목을 소형주에서 중소형주로 한다. 이런 얘기시죠? 예. 섞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섞어요. 믹스해요. 그래야지 네. 그 베타 개수가 맞아갖고 최소한 이제 시장 수익 정도 나오니까. 베타 개수요? 그거 중국어 아닙니다. 네. 처음 저는 그렇죠. 좀, 예. 네. 좀 이렇게 학식 있는 얘기가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해줄게. 네. 환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중소형주를 가리지 말고 이제 결국은 잘 가는 거 잘 사자 이 얘기시죠? 섞어서 하자. 야, 섞어서 하자. 네. 예.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섞어야 될까요? 뭐 비율 이런 거 따로 있습니까? 아, 무슨 있죠. 시가총액,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 어디가를 이제 그 최슬기 앵커랑 둘이서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또 잘하시네요. 아니요. 그때 커피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번 주에도 사셨죠? 그때는. 예측하기를. 끝나고 샀습니다. 네. 저희 녹화 끝나고는 바로 달려가시는군요. 네. 약속이 있어요. 금요일은 네. 다들 바쁘시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슬기 앵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면서. 예. 수요일은 다들 한적해서. 예.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종목 포트폴리오를 딱 받아보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한 이 가중치들이 네. 막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아, 예. 예,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 큰 거는 조금 더 담고 네. 작으면 좀 덜 담고 이렇게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어떤 배합의 네. 예, 그 비율 아닐까. 건데. 매는 전문가님이 과거에 예. 한 펀드 하셨죠? 아우 제가 매눈 펀드라고 네. 예,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예. 그 얘기였습니다. 예. 네. 예.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자금이 이렇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또 그렇다 그러면 증자하면 되는 거죠. 네, 돈 더 넣으면 되거든요. 신용 그렇죠. 신용 몰빵 찍을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럴 예. 수도 있고 근데 말아먹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적절한 이제 비중이 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형주나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논란의 가장 큰 어떤 그 방점은 자기의 매매 스타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 잘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대형주 장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잘 안 사십니다. 그리고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또 중소형주 잘 안 하시고요. 그게 가장 큰 네.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큰 물결이 바뀐다 그러면 한번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 흐름들은 다음 주도 좀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쪽은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이번 주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2, 3일 정도부터는 좀 밀렸지만은 박형석 대표님, 예. 네, 지금 삼성전자에 쌓여 있는 현금이 혹시 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가총액이 한 60% 아니에요? 한 60 정도 지금?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오늘 아까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예요? 67조 원이랍니다. 60조 대략 60% 자기 지금 시가총액 한 60% 정도. 네. 그렇게 갖고 있답니다. 네.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쪽으로 쓰일까? 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래갖고 이제 또 기사가 나온 게 이제 사실 이제 또 요 M&A 얘기를 얘기하실 거죠? M&A 얘기는 제가 적었는데 하여튼 그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신문기사 나오는데 그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 세계 그 모든 주식시장의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7인가밖에 안 돼요. 1년에.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저금한 것보다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대만 같은 데가 한 2점 몇 프로 되고 뭐 유럽 쪽에 있는 데는 막 거의 6% 7% 정도 막 세게 주는 데는 막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논지는 이제 얘기하자면 1%를 더 올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수가 한 2,400에서 600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1%만 높여도. 그러면 그 투자 금액 대비 1% 는다는 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렇죠. 누적되면 그 금액이 장난 아니니까. 네. 사실은 뭐 1%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세계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돈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죠. 얘기하는 게 얘기하자면 그런 그 우리나라가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동안 너무 뭐 계속적으로 자꾸만 이제 하면 너무 이제 대기업들이 그 유보율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는 기업들이 어려워갖고 뭐 큰 회사들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만 유보율을 늘려놨는데 이거를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더 유보율이 늘어난 이유 중에서도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세금 감면해준 이유는 이걸 R&D 개발해라, 기술 개발을 좀 해라고 얘기를 해준 건 감면해준 건데 유보율만 늘었죠. 그럼 뭐 어딘가는 써야 됐겠죠. 그렇죠. 뭐 그렇다면 뭐 제가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거 같고 자사주 소각이나 예. 또 요새 저거 다 찍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M&A. 예. 네, 하여튼 뭐 그렇다면 아니면 배당을 더 주든가 네. 좀 뭔가 얘기하자면 그 60 몇 조라는 돈을 놀리고 있다는 게 이게 네. 뭐 그거를 이제 저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저금하고 있겠죠. 여러 군데 다 잘 쓰고 있으겠죠. 하여튼 뭐 네. 제가 뭐 삼성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지 시장도 돈다. 네. 이제 그런 생각 차원에서는 네. 지금 얘기하자면 그 삼성전자의 그 유보율은 낮아도 괜찮다. 지금 너무 많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룹 관계자한테 지금 조언을 하시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혹시 시청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삼성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표 기업이니까 기업이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진 자가 풀어줘야지 또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네, 그럼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보고 계실 그 삼성그룹의 관계자분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조금 해야지 네. 시장에 뭔가 모멘트 사실은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때가 돼서 나올 것도 같아요. 요새 삼성이 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예. 백혈병 그 뭐 이거는 뭐 주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영화도 나오면서 이제 백혈병 걸렸던 삼성 반도체도 근무하시던 근데 네. 이제 미리 뭐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자면 배상은 아니지만 그냥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저걸 하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삼성에서 많이 구성했습니다. 좀 얘기하자면 삼성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민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는 게 모습이 하나둘씩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들이 삼성에서 많이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아, 예. 지난주부터 좀 날카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변화가 나온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사자. 그렇죠. 뭐 사야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메이는 전문가님. 예. 네. 지금 아까 제가 그 박경석 대표님한테 메시지, 삼성그룹 관계자한테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메이는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대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우리 회사가 지금 67조 원 현금이 있습니다. 예, 지금 쌓여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R&D에 붙는 게 일단은 예, 그게 먼저겠죠. 예. 뭐 R&D 쪽은 사실 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67조나 쌓아둘 동안에 네. 걔네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쌓아둔 거라. 네, 걔네들은 아닙니다. 고객입니다. 그분들이 예. 근데 저는 그 삼성그룹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즘 뭐더라고요.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이 유별들이 막 1000% 넘어가고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삼성그룹 좀 보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한 대학교 졸업할 때 KCC에 이제 면접을 갔을 때 그래서 뭐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제가 이제 반말하셨습니까? 면접관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정 부장님 예. 근데 기억나시는군요. 예, 그랬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뭐뭐 했어요. 근데 내수 경제가 살아야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때도 한 8년 전에도 내수 경제가 내수 부진이 문제였고 지금도 결국 내수 부진이 문제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삼성그룹 계열사 측면에서보다 이럴 때 이미 좀 늦었지만 한 번쯤 금리를 한번 때릴 수 있지 않나.
예. 정부 차원에. 예. 그럼 정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드리는 메시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채널을 잘못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자 이 메시지를 지금 정부 쪽에 지금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좋겠습니다. 조금.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정부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잘 몰라서. 예. 어찌할지 67조를 어찌 쓸지 잘 몰라서. 하긴 한국은행이 더 많습니다. 더 많으니까 차라리 좀 돈 좀 풀자, 내수 좀 살리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KCC에서 떨어지셨나요? 네, 떨어져가지고. 내수 살리자는데. 내수 살리자는데 반응을 안 하셨군요. 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좋은 소식 없으셨나요? 그 뒤에는 뭐 괜찮았죠. 많이 좀 놀아가지고. 이게 보통 보면은 저도 면접관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돼서 본 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 보면은 이제 던지고 싶은 얘기들이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 가운데 이렇게 던졌을 때 이 돌아오는 반향들 이걸 보면서 참 준비 잘 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좀 약간 좀 개념 없이 오셨다가 좀 그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메인 전문가님은 전자이실까요, 후자이실까요? 저는 굿모닝 신한증권에서는 아마 개념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준비했다. 그리고 또 들어갔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개념은 있는데 좀 영업력이 약할 것 같이 느껴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어주셨던 그런 경험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펀드 매니저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왜 면접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삼성전자 얘기는 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뚜껑을 열어보면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후계 작업이 과 같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 박형석 대표님,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또한 일봉으로 보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전저점도 깨고 그렇죠. 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닥 판이었는데 갑자기 좀 거래소판으로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대부분의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소형주 투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코스닥은 또 타셨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격요법 모든 게 이제 그동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충격요법으로 계속 한번 밀었다 다시 들어올리고 밀었다 다시 들어올리고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좀 코스닥 포인트가 이제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사실은 100포인트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한 540선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조정이면 마무리 졌다. 근데 다만 여기서 V자형으로 거래소가 그 오버슈팅 나올 때 V자 형태로 가느냐 코스닥이 아니면 V자 형태로 만약 못 가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V자예요. 지금 계속 3일인가요? 3일연속 이제 상승을 해갖고 V자 형태인데 여기서 만약 밀려버리면 사실은 W자 쌍바닥 형태다. 그래서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 그 사이에 거래소는 좀 오르고 물론 그 말을 잘 갈아타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들이 하신 거랑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지금 그래갖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코스닥에서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한 7개 있고 거래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코스닥에서 잘 찾으면 또 그래도 먹을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현상을 제가 많이 봐요. 뭐냐면 거래소가 자꾸만 가요. 근데 코스닥은 안 가요. 그러면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코스닥에다 막 종목을 던져요. 그러면 그 세력들은 아주 개별 종목들은 좋아하다고 다 봤거든요, 물량을.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가 쉴 때 코스닥이 빵 뛰는데 거래소가 얘기하자면 거북이 걸음이라면 코스닥은 토끼다. 한 번 뛸 때 장난 아니다. 근데 다만 그 거북이가 이겼더라. 참 결과가 좀 약간 처참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옛날 거북이와 토끼의 그 전설이고 토끼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방심하지 말고 코스피를 사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보니까 중소형주 종목들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제 다만 한 차례 좀 급락을 하고 옆으로 좀 달아매고 있는데 거래소가 좀 갈 동안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팔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 그러면 거래소가 3%를 갔다가 이거 갑자기 뭐 7% 아니면 상한가 딱 가버리면 네. 말짱 도루묵되거든요. 상대적 박탈감도 엄청나죠. 그러면 좀 후회하시고 아마 여지껏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저는 좀 견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는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박효석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견디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복잡했습니다. 얘기하신 게 W자였다가 갑자기 V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매는 전문가님께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뭐 중소형주, 대형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고요. 지수와는 상관없다. 지수와는 상관없고 뭐 이 바닥에서도 기능 중에서도 분명히 뭐 전에 그 박형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GS건설이나 뭐 저도 꼽았지만 같이 뭐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지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바닥에서 논다, 바닥에서 안 논다고 해서 뭐 투자 포인트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가는 종목은 가는 종목대로 잡고 어차피 좋은 종목은 어차피 주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고 그러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간단하다. 그냥 사서 팔아. 비싼 거 사서 더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저가에서 분명히 좀 저가면서 개념으로 잡을 종목들이 중소형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소에도 있고 코스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장이 막 빠져서 장이 빠지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이거는 뭐 제 기준에서는 조금 뭐 좀 다른 얘기라 굳이 뭐 장이 빠지니 마느니 이런 거는 막 대세가 막 꼬라박아가지고 뭐 1500선을 이탈한다거나 뭐 이렇지 않은 이상은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되는 놈만 된다 이런 얘기시죠? 가는 놈만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들 보게 되면 한 1월 달부터 한 5월 달 들어오기까지는 거의 테마 장세였습니다. 테마주가 거의 거의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또 요즘 보게 되면 그래도 주식에서 한 30% 버신 분 해도 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그 정도로 잘 매매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 보이는데 그럼 이런 테마 장세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왜 지금 제가 왜 그 테마별로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모르겠고. 테마 어떤 테마? 뭐 3D 프린터. 그럼 뭐 3D 프린터부터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테마 상관없다. 가는 놈만 간다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시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섞는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럼 테마주 매매는 아예 안 하세요? 좋은 건 하는데 테마주 보고서 뜬다 해서 저는 안 잡거든요. 샀는데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샀는데 테마주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 받는 종목은 잘 없어요. 저는 단타 매매도 하한가도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테마나 이렇게 단타 매매를 잘 안 치기 때문에 왜냐면 단타 매매 하는 것보다 선물로 단타 치면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단타를 주식으로 칠 이유가 없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먹을 거 먹고 단타는 선물로 치면 수익이 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손실도 많이 날 수 있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주식 단타랑 선물 단타 이 금액적인 차이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관리도 다 매는 전문가님이 잘 하시니까 그걸 이렇게 또 쭉 해서 이제 홍보로 가시는 거죠.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오늘 나오셔서 그거 하나 하셔야죠. 홍보 시간 드릴까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1분 30초 드릴까요? 이렇게 좀 맞으시죠. 이렇게. 여기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뭐 깔아야 된다. 얼마큼 벌었습니다. 매일 돈. 그래서 테마는 잘 하시는 분들, 저는 어차피 테마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일정까지 따집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회원님들이 종목을 들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뭐 테스윙인가 테스윙 뭐 그리고 유니 옴니 시스템인가 이런 것들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안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미 수익이 나셔가지고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시는 회원님들이나 전문가님이 따로 계실 거고 저같이 관점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니까 뭐 자기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섞는 배율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같이 섞으시는 거죠? 선물은 근데 하는 사람만 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씀 못 드리고 네네. 예,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잘 섞으십시오. 네, 잘 섞어서 이게 도르면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또 코스닥 시장을 한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5월 월화. 그렇죠. 월 화요일 나오다 보니까 기억자네요. 많이 아프셨던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유독 보다 보면 박형석 대표님 예. 보다 보니까 유독 많이 떨어지고 유독 지금 심각하게 떨어지는 쪽이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어요. 올랐었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 3천 원짜리가 그러니까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지 모르는데 일단 삼성 관련됐다 하면 일단 10,000원 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뭐 납품한다 그러면 일단은 10,000원 가고 네. 이제 그러는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네. 대형주가 이제 30% 접는 일은 웬만한 악재 아니면 그렇게 그렇죠. 드물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저 개인분들이 자꾸만 저 개별주하다 많이 당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고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막 2만 원, 3만 원 하는데 그 좋다고 계속 쫓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그런 걸 매매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이제 밀렸다 올라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이번 장 그냥 뭐 얘기하자면 허송세월 보내셔요. 그래갖고 원금이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원금도 못 찾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코스닥에 제가 이제 바닥 매집주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코스닥에 바닥 매집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런 종목 중에서 뭐 하나씩 튀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야죠. 네,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스마트폰 부품주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입니까? 저는 아직도 더 빠져요. 더 빠져야 된다. 예, 더 빠져야 돼요. 하시고.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트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 대부분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다람에다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많이 된 건 반토막 났다가 옆으로 다람에다 다시 한번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시작한 데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뭐 얘기하자면 맨 꼭대기에서 한 3분의 1 토막은 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야지 다시 인전. 이게 코스닥은 좀 잔인해요. 코스닥에 그렇죠. 좀 예. 개별 종목들은 잔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잘 좀 얘기하자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최고다.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아니면 거기서 실적이 받쳐주면 되고요. 실적이 네. 받쳐주는 거는 나름대로 갖고 계셔도 되는데 만약 뭐 적자 전환이나 아니면 뭐 얘기하자면 그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 2천억, 3천억 되는데 네. 뭐 순이익은 한 10억, 20억밖에 안 난다. 네네. 그럼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싼 거죠. 예, 네. 엄청 비싼 거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최소한 2천억, 3천억 이제 시가총 그러니까 실적 잘 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 한 2천억이면 최소한 1년에 200억 정도나 아니면 못해서 100억은 벌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벌면 들고 계세요. 근데 네. 만약 못 본다 그러면 과감하게 가차없이. 잘라요. 같이 잘라야죠. 알겠습니다. 예. 매눈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원분이 한 분 띵동 하고 입장하셨습니다. 입장하셔서 매눈 전문가님 살려주세요. 예. 스마트폰 부품주 뭐를 샀는데 지금 사자마자 마이너스 30%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이후로 이제 약간 그 고사양 핸드폰 사이 좀 이렇게 꺾였잖아요. 판매세도 그렇죠. 꺾이고 했는데 다 그나마 이제 매출 증가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볼륨 자체는 커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때까지 갤럭시 1, 2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가 만약에 어떤 기술력이 100이었다. 근데 100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기술력은 뭐 200인데 판매 단가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지는 매출에 대한 한계성은 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또 중저가 브랜드 쪽에 나오는 중저가 사양들 이런 쪽이 아무래도 맞물리면 계속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좀 타이트하게 쪼아버리면 그 같이 관련된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사들 뭐 삼성전기나 뭐 LG면 LG 쪽 화학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좀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나머지 그 전방 산업군에 있는 부품주들은 점점점 안 좋아지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 아까 2차 핸드폰 관련 전방 산업군에 있는 부품 소재주들은 별로 추천을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회원분은 이걸 지금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흑흑흑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파세요. 손절. 그냥 손절. 지금도 강하면 손절. 제일 쉬운 방법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서 그 회사 실적 발표를 딱 보세요. 딱 계산을 해. 그래갖고 거기서 맞으면 들고 있고 아니면 파셔야죠.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말까지 그 발표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이제 대처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쿨하게 그래도 중요한 기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안 되는 거는 과감히 버려라.
근데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갑자기 실적이 적자됐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죠. 분기 실적이 적자다. 근데 차트를 좀 봐야 되는 게 네. 뭐냐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적도 많이 보는데 저는 차트를 좀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차트 속에는 그 실적까지 다 녹아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샤킹이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일부러 회사의 실적을 적자를 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하자면 부실을 네. 지금 저 뭐 예를 들자면 건설 회사들이 작년 뭐 4,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 때 다 이제 적자를 뭐 최소한 막 끌어갖고 적자를 막 많이 이제 일부러 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부실된 채권들 막 저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면들이 있어갖고 약간 이제 한 번 정도 적자 규모도 뭐 얘기하자면 뭐 한 10억 미만이다.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일단 견뎌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을 보고 판가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오늘도 빠져갈 수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도 중요한 유망주 공개 시간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도 날카롭게 한 종목씩 또 딱딱 던져주실 걸로 생각하고 딱 던지시고 끝 이거 하실 거죠? 매니저 전문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해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예, SK CNC입니다. SK CNC입니다. 좀 끄시고 얘기하시지 바로 던지시면은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약하죠. 예. 좀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이게 좀 홍보도 하고 얘가 옛날엔 이렇게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확 던지시니까 좀 바퀴가 알겠습니다. 예. SK CNC SK 매수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인트는 일단 그 깜빵에 계신 분의 지분이 지금 워낙 높죠. 네. 계신가요? 예, 굉장히 높아요. 35% 정도 되는데. 저희 우두머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싸게 나온 매물 뭐. 안 됩니다. 혹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회장님 화이팅! 이런 게 사회생활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오래 가고 싶습니다. 네. 아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이제 그 SK CNC 그룹 자체가 이제 SK 그룹을 SK 증권을 매각하려고 그러죠. 매각하려다 보는데 뭐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뭐 현대 캐피탈, 그다음에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환율이 워낙 강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국계 자본이 지금 들어올까 말까 좀 이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SK 증권도 사실 사갈 그 매물의 임자가 지금 마땅치 않은 입장에서 이 자본 순환 출처 구조를 좀 끊고 여기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SK 증권은 매각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저희 사장님께서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걸로 계속 하시죠. 그래서 SK CNC를 좀 주축을 해서 이 그 회장님의 지분을 높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SK CNC 이 주권을 담보로 그 사람이 까먹었죠? 1,800원을. 돈 800원이요? 1,800억 원을 까먹었는데. 제가 드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대한 담보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를 좀 끊으면서 이거에 대한 중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지네들이 이걸 끌어올려야 방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안 되고 하지만 지금 뭐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차트도 아름답다까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좋아하실 뉴스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그룹의 이제 후계자로 넘어간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또 이제 현대글로비스 이것도 이제 얘기 많이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SK CNC 좋은 사심이 없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CNC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혁석 전문가님. 한 종목도 저는 이제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KTB 투자증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원래 이제 좀 갔으면 증권주가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자면 지수가 좀 움직일 것 같거든요. 위로 튀면서 그러면 이제 주말쯤 돼서 그러니까 이제 월화에 사야죠.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 날쯤 되면 이제 증권주들이 한번 빡 튀는 좀 장대 양봉을 하나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5월 마지막 주에 그 금요일쯤 되면은 빡 뛰어서 대표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환하게 또 오셔가지고 아니면 뭐 지난주처럼 추천했는데 아무 움직임 없이 옆으로 계속 이제 다람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다람이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변동성 없는 구간에 사실은 사셔야 되거든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장대 양봉 보고 쫓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사실 변동성 없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한번 보고 쫓아가시는 메인 전문가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람은 뭐 그게 먹을 수도 있지만 까질 때는 또 그 까지는 폭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좀 장대하고 쫓아가실 분은 기아차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기아차가 아주 모양새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동의하십니까? 기아차가 이쁜 차트다. 아니 별로 여기 아니라고 보십니까? 싸우셨어요? 들어오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KTB 투자증권 이번 주는 흐름이 어땠나요? 거의 조금 이제 그러니까 거의 아마 한 1, 2%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예, 많이는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계속 바람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이제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 후반 되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좀 튀었으면 좀 뭐 어쩌면 증권주가 움직였을 텐데 네. 지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람에다시피 해갖고 혹시 그러시면은 지수 움직임 나오게 되면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대형 증권사가 먼저 삼성증권도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하고 싶은데 바꾸실래요? 네? 바꾸실 겁니까? 굳이 뭐 여기서 끝까지 그냥 불독처럼 한번 밀고 늘어지겠어요. 삼성증권 여기서는 사실은 더 강하더라고요. 네. 갖고 좀 뭐 KTB 투자증권 나는 좀 개별 좀 중소형 어떻게 보면 증권사 중에 좀 소형 증권사잖아요. 그러니까 싫으신 분은 삼성증권 사셔도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보니까 한국금융지주 이쪽이 또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쪽은 생각은 없으실까요? 뭐 증권주 다 좋아요. 사실은 증권주하고 건설주는 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좀 막말일 수도 있지만 집 팔아 사고 싶다. 그 정도. 증권 건설 반반씩. 예, 뭐 지금 그럴까 지금 저 그냥 집 팔아갖고 아주 그냥 주식에 몰빵 쳐서 이번에 이제 얘기했던 한 100억을 한번 그때 이제 물어보셨는데 잠깐만 이제 헬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무선 조종 헬기를 이제 그냥 조그만 거 샀는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이게 큰 거 사기 위해서 이제 조그만 거부터. 예. 계단 100층 올라가려도 계단 한 계단을 밟아야 되거든요. 1층부터 가야죠. 100층에 갈 수는 없잖아요. 1층 가고 2층 가고 3층 가고 하나씩 쌓아가야죠. 그거 하나 주식 한 10몇 년 하면서 그거 하나 배웠다는 거. 그러니까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10억을 벌어야 된다는 거. 예. 그렇죠. 예. 10억이 있으세요? 네.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알겠습니다. 예, 거의 그냥 거기까지. 자세한 비화는 나중에 또 전문가들의 수를 통해서 돈 번 얘기를 한 번씩 또 시간 되면 한 번씩 팍팍 던져주세요. 그런 얘기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돈 날린 얘기도 있습니다. 날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상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를 마무리하겠고요. 그래도 오늘 또 열심히 수다를 떨어주신 두 분의 전문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또 매매도 성공적인 매매를 하셔서 5월 달도 편하게 끝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